제가 박스권 판단 매매법을 공개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설명드린 박스권 판단 매매법이지만 아직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전 영상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추가로 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박스권 판단 매매법은 말 그대로 박스권을 판단한 후에 매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타점을 제시하는 매매법이 아니라 추세를 판단하여 최소한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청산하는 게 위험도가 낮을지 가늠해보는 매매법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박스권 판단 매매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4시간 봉으로 차트를 보고 있고 오늘날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3월부터 상승했지만 계속 옆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박스권 판단 매매는 어느 정도 박스 모양이 나와야 파악 가능한 거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스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4시간 봉으로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스권을 가늠해 볼 수 있죠.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다. 이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인 이런 상태로 돌아간다면 여기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바로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하락 신호를 만든 다음에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은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조금씩 예측을 통해서 매매에 참고하게 되는 거죠. 박스권이라는 거는 왜 생기냐? 결국 매물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른 구간 때문에 상승하면서 지지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고 상승하고 나서 또 더 이상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생기면서 박스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결국 시세가 옆으로 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박스권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을 판단할 수 있는 지지 구간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지지 구간 하단을 커서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선이 보이죠? 여기서 저점을 설정하고 그리고 위로 올릴 때는 저항받은 구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위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 시장까지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주면 박스권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제가 중단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중단, 이렇게 중심 구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중심 구간까지 설정하면 이제 완전히 박스권 판단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봤을 때 여기가 하단이고 여기가 상단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4시간 봉으로 시세를 크게 봤을 때는 아래를 본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위로 갈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추세를 판단하면서 현재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에 그래도 무게를 두는 게 여기서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면은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무조건 돌파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내려간다면 이 길게 유지했던 박스권을 하락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 박스권에서 추세가 바뀌는구나 그런 판단을 하면서 여기서 상승 관점으로 봤던 것을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100% 완벽한 자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어서 이런 박스권 판단 매매법을 통해서 지나치게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자는 목적이 담긴 것입니다. 또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선물은 겁이 나서 현물만 거래하고 있는데 하락장에서도 박스권 이용하여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냐? 물론 하락장에서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락장에서 현물을 한다면 반등에 대한 가능성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고 한 이 정도 시세가 나왔다면 박스권을 설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면은 매물대가 명확하죠. 여기는 꼬리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순식간에 말아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캔들 몸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가 하단이 되고, 그리고 상단은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고 하락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이 유효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을 참고해서 박스권을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시간이 지나보고 보니까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박스권 중단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 중단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박스권 하단은 내가 항상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도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현물 거래를 한다면 이 하단에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온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리고 이 중심을, 이 중간 영역을 상승 돌파할 때 내가 팔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그럼 이거는 계속 유효하게 박스권 판단 매매법을 통해서 현물 거래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려놓은 박스권에서 위나 아래로 뚫고 나서가 궁금한데 그럼 박스권을 다시 그려야 되냐? 물론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딱딱 맞고 떨어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돌파했는지, 돌파를 실패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하고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이렇게 또 모양을 만들다가 하락을 하고 또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 정도 구간이면은 박스권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고, 그리고 여기서 많이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박스권 판단을 해보도록 하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지지받은 곳과 그리고 또 최근에 저항받은 곳,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부터 판단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여기가 저점이 될 테니까 여기서 상승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 또 내려온다면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또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돌파를 했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어떻게 바로 박스권을 판단하기는 좀 이르죠. 하지만 매물대를 확인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결국 이 박스권도 하나의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스권을 상승 돌파했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 박스권을 크게 진입하면 안 됩니다. 크게 진입하게 된다면 다시 여기를 유지하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상승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지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구나. 그리고 상승하면서 다시 이 구간까지 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됐는데 좀 시간을 많이 지체했지만 이렇게 상단에서 머물다가 하단에 내려오니까,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오니까 어느 정도 지지하는 움직임은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이제 중간 영역을 상승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하단으로 돌파했다.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매수를 생각했다면 이제 손절을 할 타이밍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박스권 매매법이라는 것은 이 매물대를 기반으로 초보자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기준을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린 겁니다. 이 박스권 판단 매매법 한 가지로 모든 매매를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매매법에 들어가기 전에 기반으로 생각을 해서 더 좋은 매매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추세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